늙은 사냥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늙은 사냥개가 있었다. 이 사냥개는 지난 몇 해 동안 기력을 잃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하루는 주인을 따라 사냥을 나갔다가 멧돼지를 만나 귀를 물었지만 이빨이 빠지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다. 화가 난 주인은 사냥개에게 달려와 꾸짖으며 마구 때렸다. 축 늘어진 사냥개가 간신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주인님, 이 늙은 종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사냥할 용기가 없거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력도 없고 이빨이 빠져 그렇다는 걸 주인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동안 주인님을 모시느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자 주인은 때리던 손을 멈추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한때 실컷 부려먹은 뒤에 이용가치가 없다고 박대하거나 구박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젊었을 때 많은 업적을 쌓고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늙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구박해서는 안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젊었을 때 이룬 업적만큼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개미와 여치. 서리가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개미들이 여름 동안 부지런히 땀 흘려 저축해 놓은 곡식을 햇볕에 말리고 있었다. 그때 배가 고파 축 처진 여치가 개미들에게 헉이라도 달래게 곡식 한 줌만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개미들이 게으름뱅이 여치에게 물었다. 지난 여름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 밤낮으로 노래를 부르느라 무척 바쁜 여름을 보냈지요. 개미들은 웃으며 곡식 창고를 꼭꼭 잠그고 여치에게 말했다.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르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면 겨울 내내 춤을 추면서 바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궁핍한 날을 맞는다. 궁핍한 날을 위하여 미리 저축하는 것이 현명하다. 새끼 사슴과 어미. 어느 날 새끼 사슴이 어미 사슴에게 말했다. 엄마는 개보다 몸집이 더 크고 빠르잖아요. 참을성도 더 많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뿔도 있고요. 그런데 엄마는 왜 사냥개들을 무서워하죠? 어미 사슴이 미소 지으며 새끼 사슴에게 말했다. 예, 그건 나도 잘 안단다. 하지만 개가 짖는 소리만 들려도 나도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아나게 된단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위험에 신중하게 대처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말과 마부. 정직하지 않은 마부가 말이 먹을 귀리와 곡식을 주기적으로 훔쳐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러면서도 마부는 몇 시간씩이나 열심히 말을 손질하고 돌보아 말끔하게 보이게 했다. 참다 못한 말이 마부에게 말했다. 저를 정말로 말끔하게 보이게 하시려면 손질은 적게 하시고 대신 먹이를 더 많이 주십시오.
아무리 결과가 같거나 비슷하더라도 남이 차지할 몫을 챙기는 것은 옳지 않다. 산골을 겪고 있는 산. 옛날 어느 산속에서 산이 울리는 듯한 커다란 소리가 났다. 사람들 말로는 산이 무엇을 낳으려고 산골을 겪는 소리라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낳으려고 그러는지 궁금해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잠옷 기대에 차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무언가가 툭 나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생쥐 한 마리였다. 시작은 요란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보잘것없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양에서도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하여 무엇을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작은 것을 비유하는 격언이 있다. 파리떼와 꿀 항아리. 꿀 항아리가 부엌에 엎질러지자 파리들이 달콤한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다. 파리들은 저마다 꿀을 한 방울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 자리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파리의 다리가 꿀에 달라붙어 안간힘을 써도 날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음식 욕심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된 파리들이 소리쳤다. 아, 우린 정말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동물이야. 작은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다 목숨을 잃게 됐잖아. 무슨 일을 하든지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자루 2개. 예로부터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목 앞쪽과 뒤쪽에 한 개씩 자루 2개를 걸고 태어난다고 한다. 이 두 자루에는 결점이 가득 들어있다. 앞쪽 자루에는 이웃 사람의 결점이, 뒤쪽 자루에는 자기 자신의 결점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하지만 이웃의 결점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에는 눈이 어둡지만 이웃 사람의 결점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성경에도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구절이 있다. 허영에 찬 까마귀. 허영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까마귀가 공작새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주워 자기 몸에다 꽂았다. 그러고는 친구들을 얕잡아 보며 아름다운 공작새 무리에 끼어들었다. 까마귀가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공작새들은 그가 침입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까마귀가 주워서 꽂은 깃털을 모두 뽑아버렸다. 게다가 까마귀를 주둥이로 마구 쪼아대면서 무리에서 쫓아냈다. 가혹한 벌을 받고 초라해진 까마귀는 다시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구들 틈에 끼려고 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그가 전에 얼마나 으스댔는가를 기억해내고는 호통을 치면서 무리에서 쫓아냈다.
그러자 이 까마귀한테 얼마 전에 모욕을 당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자네 깃털에 만족했더라면 더 멋진 새들한테 벌을 받지도 않고 친구들한테 멸시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남의 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의 것이라는 사실이 탄로나면 그보다 더 큰 망신이 없기 때문이다. 늑대와 새끼 양. 늑대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상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조금 떨어진 하루 쪽에서 길 잃은 새끼 양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일단 새끼 양을 잡아먹기로 마음먹은 늑대는 그럴듯한 구실을 생각해냈다. 늑대가 새끼 양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어째서 감히 내가 마시는 물을 흐려놓는 거냐? 새끼 양이 늑대에게 다소곳이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제가 물을 흐려놓는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물은 제 쪽에서 아저씨 있는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저씨 쪽에서 제 쪽으로 흐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늑대는 말을 바꿔 새끼 양을 다그쳤다. 좋아.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바로 1년 전에 넌 내가 없는 데서 마구 내 욕을 했다지? 새끼 양이 늑대에게 말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걸요? 그러자 늑대는 또 말을 바꿔 새끼 양을 다그쳤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네 어미가 그랬을 거다. 어쨌든 나한테는 마찬가지야. 변명을 늘어놓아 내 저녁 식사거리가 되지 않으려 해도 소용없어. 늑대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힘없고 불쌍한 새끼 양을 물어뜯어 죽이고 말았다. 폭군은 무슨 수를 써서든 폭력을 쓸 구실을 찾아낸다. 그러므로 폭군이 폭력을 쓰려고 할 때 힘없는 사람이 논리로 폭군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곰과 여우. 곰이 자신은 인간의 시체를 손으로 만지거나 때려서 상처를 입힌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인간을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마구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여우가 빙그레 웃으며 곰에게 말했다. 자네가 인간을 산채로 잡아먹은 적이 없다면 난 자네의 인간 사랑을 좀 더 높이 사줄 텐데. 죽은 사람에게 약을 주는 것보다 죽음에서 구해주는 쪽이 더 낫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